안녕하세요. 해운 컨설팅 연구소입니다. 논어, 즉 공자의 어록인 논어를 제가 해석해 드리고 현대적으로 응용해 보는 시간인데,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논어는 총 20편으로 되는데 드디어 지난주까지 10편까지 마치고 이제 후반부는 이제 대부분 공자의 제자, 자로라든지 아내라든지 그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제자들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많은데, 오늘은 이제 선진편 1장인데, 선진편은 총 2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로 어떤 제자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제자는 괜찮고, 이런 제자는 좀 어떤 품행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총 선진편의 25번 문장 중에 민자건은 누구냐면 공자의 10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데, 효행에 대해서 많이 뛰어난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편이 민자간에 관련된 얘기가 많다 보니까 민자간의 제자들이 아마 이 선진편을 엮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먼저 읽어드린다면 드디어 자활, 이제 지난번에 향당편은 자활부터 시작 안 됐잖아요, 그렇죠? 공자의 품행에 대해서, 행동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놨는데, 자활, 선진, 예약, 야인야라, 후진, 예약, 군자야라, 여용지, 즉, 종선진이라고 하네요. 이제 해석이 된다면,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선진, 예약이라. 이 예약에는 뭐냐면, 글자가대로 풀이하면 예의에 이끄는 엄하기라는 뜻인데,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하면 좀 그럴 것 같고, 궁중 재래에 쓰는 음악, 그걸 통상 이제 예약이라고 많이 합니다. 공자는 이제 예약을 할 때 상당히 중요시했는데, 선진은 뭘까요? 먼저 나아갔다는 뜻이죠, 그렇죠? 먼저 나아갔다.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서 공직의 취업을 먼저 나아갔다. 쉽게 말해서 어떤 아까 여기 나오는 예약이던데, 예약에 있어서 먼저 나아갔다. 쉽게 말해서 공직에 나아갈 때, 공직에 나아가기 전에 예약에, 쉽게 말해서 예약에 대해서 그러한 예절 같은 경우에 닦지 아니하고 먼저 공직에 취업을 하는 그런 사람 야인야다. 좀 야인은 촌스럽지 않은 거죠. 그런 뜻으로 풀이를 해야 될 건가? 아니면 선진은 이제 먼저 나아갔다니까 뭐니까 선배들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뭐냐면 쉽게 말해서 공직에 나아가 여러 가지, 요게 또 후직에 보면 후에 나갔다. 예약의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은 군자야라. 그만큼 군자라면 여러분들이 이미지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이제 공직에 나가기 전에 예약도 따지 아니하고 그냥 나가는 사람들은 좀 야인, 좀 무식하고 투박하다. 그런데 그런 예약을 다 땄고 그런 후에 나간 사람은 바로 군자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요 뒤 문장이 보면 해석해 된다면, 여용지라, 누군가를 만약에 쓴다면 나는 즉 선진을 따르겠다라고 했었으니까,
이 의미를 저는 해석을 해본다면, 선진을 먼저 공직에 예약도 닦지 않냐고 먼저 나아간 사람, 닦고 난 다음에 나간 사람, 후진하고 그러면 좀 이 해석이 잘 안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선배 후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자께서는 예학의 입장에서 과거의 선배들의 입장에서는 좀 투명스럽지만 하지만 나중에 그렇게 예학의 입장에서 후배들은 이제 많이 닦았겠죠, 그렇죠? 쉽게 말해 어떤 문화는 뭘까요? 점점 발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문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문체와 화려한 글씨체, 그다음 질, 그에 따른 질을 봤었을 때 과거 사람들은 그런 문체가 야하냐라 말은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았다는 뜻이겠죠. 좀 순수해하고. 그런데 이제 후배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예약들이 좀 기교도 많고 좀 화려했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공자는 그런 거 봤을 때 군중에 서는 음악들이 선택하라면 나는 과거를 선배들이 했던 그런 것들 나는 선택하겠다. 바로 그런 얘기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갖고 제 생각과 현대적으로 응용해 보는 제 생각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워딩을 한번 쳐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고 또 마지막에 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자께서는 말씀하셨죠. 요즘 사람들은 옛사람들이 쓰는 이야기 촌스럽고 지금 사람들은 세련되어 군자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약을 쓴다면 나는 옛사람들을 따르겠다라고 공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뭘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세련된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촌스러운 것이 틀린 것인가? 공자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공자는 왜 촌스러움을 택했을까요? 당시에도 지금처럼 요즘 스타일이 더 좋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더 세련되고 더 형식적이고 더 보기 좋고. 하지만 공자는 말합니다. 나는 옛사람을 따르겠다. 왜 그럴까요? 아마 공자께서는 겉모양이 아니라 진정성을 추구했지 않았을까요? 옛사람들의 음악은 투박했지만 형식은 부족했지만 마음은 진심이 있었다. 반면 후대들에 들어와서는 세련되고 형식은 완벽하지만 마음이 빠져 있었다고 아마 생각한 것 같습니다. 형식이 발전할수록 그 본질 내용은 사라지기 쉽죠. 이 부분이 오늘의 핵심인 듯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결혼식, 제사, 인간관계. 요즘은 겉으로는 완벽합니다. 예의도 정확합니다. 형식도 화려합니다. 그런데 진심이 있을까요? 공자는 이것을 본 듯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차라리 부족해도 진심 있는 쪽을 택했다고 아마 공자는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현대의 인간관계도 한번 적용을 해보면 말은 공손한데 정이 없다. 형식은 갖추었는데 마음이 없다. 겉은 예의인 듯한데 속은 계산적이다. 이게 바로 후배들의 그 태도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반대로 표현은 서툴러도 말은 투박해도 마음이 진짜인 사람, 이게 바로 선배들의 태도인 듯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업과 인생에 적용을 해봐도 똑같습니다. 광고는 화려한데 내용이 없다든지, 말은 번지르르한데 실속이 없다든지, 이건 오래 못 가죠. 반면 조금 부족해 보여도 진심으로
고객에 대하는 종업원. 결국 이 사람이 살아남지 않을까요? 공자의 선택은 단순합니다. 나는 기본 바탕을 택하고 싶다고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겉이 아니라 속을 보라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련됨보다 진심이 먼저라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형식이 앞서면 인간은 무너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은 요즘 우리는 너무 잘 보이려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말도 예쁘게 해야 하고 행동도 세련돼야 하고 이미지도 좋아야 한다. 근데 공자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다 필요 없다. 마음이 먼저다.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진심이 있으면 그것이 곧 애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 경상도, 저도 경상도 사람들은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배우자한테 사랑한다 표현을 안 하고 또 묵뚝뚝하다 하는데 그냥 본심은 다 한 가족 한 식솔이니까 참 애틋하죠. 아버지들이 마음이. 바로 그런 차원에서 아마 공자도 이 과거의 선배들이 쓰는 문체들이 비록 화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내용이 진정성이 있지 않지 않냐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기를 당해도 그 화려한 말투에 우리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뜻으로 선진편 1장은 받아들이시면 좋겠다. 다음엔 또 선진편 2장에 대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